있어야 되는데 있네. 옥탑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뭐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주에 있는 물건을 총 2개를 검토할 예정이고, 첫 번째 물건은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진주에서 숙박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2가지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관광상권이기 때문에 주말을 채울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 2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다가구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있고 동시에 진주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위치에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있어서 이번에 저희 수강생분이 입찰을 해 보실 예정이에요. 감평가는 6억 7천입니다. 2번 유찰이 돼서 4억 3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건축사님께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적합하다라는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오늘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반 사항이나 불법 사항이 없는지, 물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의 분위기나 관광지로부터의 거리, 인근 숙박업소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주에 방문했습니다. 얘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7억 8천만 원이고 현재 4억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일반 주거지역에 있긴 하지만 진주 국립박물관과 되게 인접해 있고, 진주에서는 핵심 관광지와 붙어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 관광지 인근에 있는 물건이라서 호스텔로 변경을 했을 때 괜찮은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 수강생분이 입찰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만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한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은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변경이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은 조건들이 까다롭고 충족되는 물건만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억 중반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90%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인 4천만 원대로 건물을 매수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에요. 1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객실당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월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가볍게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보물 같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도로인데요. 8m 도로에 4m 건물이 연접해 있어야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은 용도 변경 자체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주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나요? 진주는 남간 유등축제라고 단기간에 120만 명이 방문했던 축제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진주성과 진주국립박물관은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누적 방문객이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주에는 약 5천 개 정도의 객실 수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성수기에는 숙소를 예약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숙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숙박업소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 최적화될 것 같습니다. 주중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만약에 진주에서 로컬 상권을 타겟으로 해서 숙박업소를 하시게 되면 택지 개발한 상업지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게 맞고, 저같이 진주를 관광상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최대한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곳에 숙소를 세팅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간은 걸리겠다 해가지고 4시에 출발했는데 7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당근! 건물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닌가? 이게 뭐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반인 거예요? 아, 저기는 옥탑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거나 이러진 않다고 합니다. 누수 때문에 타일이 떨어진 것 같진 않고 접착제를 좀 덜 붙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한번 공사할 때 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전상의 미관보다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지에 오게 되면은 먼저 그 세대마다 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경매 진행 중 단계마다 점유자한테 보내는 우편물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걸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등기 스티커가 막 붙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깨끗하게 문이 유지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전 세대가 다 현재 거주 중인 것 같아요. 되게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임대문이라고 해서 핸드폰 번호가 적혀져 있잖아요. 저런 것도 다 이제 찍어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됐을 때 소유자의 번호일 가능성이 있거나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도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현재 지금 여기가 임차가 뭐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저기 세대가 하나 더 있는데?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1층도 거주자가 있나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했어요. 1층이 있나요? 원래? 1층. 심각하게 뭐 불법 건축물이거나 위반 사항이 있는 물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숍으로 가가지고 건축사님 검토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나온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7억 8천이고 사회 유찰돼서 4억대까지 떨어진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지만 호스텔 용도 변경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전체적으로 좀 둘러보고 현장 검토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5년차 건물 치고는 외관은 지금 되게 비교적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랑 좀 전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연식이 오래된 거 치고 타일이 깨져 있거나 하진 않네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없어야 되는데 있네. 옥탑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뭐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당근. 피디님은 보시기에 두 물건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였어요? 저 두 번째 왜요? 타일이 좀 더 멀쩡해요. 타일이 멀쩡해서. 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좋은 물건은 첫 번째 물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일이 깨져 보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그 물건은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높고요. 지가 상승도 좀 빠르게 되는 편이에요. 두 번째 물건은 일반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첫 번째 물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타일이 깨져 보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데 망설일 수 있어요. 반면 두 번째 물건은 비교적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입찰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은 저희는 그냥 일반 임대를 줄 게 아니라 숙박업소로 돌릴 예정이잖아요. 근데 숙박업소로 변경하게 되면 결국 관광지 인근에 붙어 있을수록 좋은데 첫 번째 물건이 진주국립박물관과 인접해 있었거든요. 또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6가구 정도가 있는데 진주는 가족 위주로 많이 주말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실 이상의 다인실 숙소를 원하는데 여기는 구성 자체가 다 투룸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타겟할 수 있는 관광객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숙소 구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이 타일도 깨져 보이고 연식도 20년 이상 돼 보이고 그리고 사실 도로가에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더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또 입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원래 옥상에는 집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옥상에 원래 건축물 대장상 보이지 않는 건물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이거는 사실 불법 소지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죠.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는 물건인데 그런 경우에 철거를 통해서 없애거나 양성화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용적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는 불가능하고 그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안타깝게도 건축할 당시에 만들어진 물건이라서 철거도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이에요. 현장에 안 왔다면 이제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도면이랑 건축물 대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머나먼 데까지 내려와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을 경매로 찾기에는 되게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물건이면서 저렴하면서 내 투자금에 맞으면서 호스텔 용도 변경도 되고 관광지 인근이어야지 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을 돌고 돌아 진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 변경이 끝나고 숙소 세팅이 끝나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서울에 살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자동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어도 지방 물건을
당연히 입찰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을 최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게 되면 4억 중반대가 되고 90% 대출을 받으면 한 4,500만 원 정도로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500만 원 투자금에 건물이 하나 생기고 한 달에 500만 원, 연평균 6천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이제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경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점주님이 5천만 원 있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당장 들어가죠. 만약에 그렇게 지방에 있는 가구를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시청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뭘 조심해야 돼요? 일단 권리 분석상 문제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률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대출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건축사님이랑 현장 미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세 조사를 잘 하셔서 평당 땅값과 현재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건물의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입찰을 하셔야 돼요. 좋은 물건 잘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